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지만 반등을 이어간 동력 부재의 상승폭을 축소해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후에 지수 선물이 1% 내외 반등했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에 맞서 중국도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갈등 격화 양상의 증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본이 6%대 상승하는 반면 대만은 4% 하락하는 등 흐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를 중심으로 반등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관세 정책의 흐름이 연동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3대 지수의 장중 변동폭이 4에서 6%로 높아졌고 S&P 500은 과 다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 이시바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등과 접촉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응해서 추가로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과 테슬라가 마이너스 4%등 M7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러한 미국 경제 성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하락세 이어가면서 102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에 4년 만에 6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급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관세 관련된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극심해졌습니다. 관세의 발효 및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국내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이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에 집중되면서 영향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의 장중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중장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트럼프 관세의 시장 영향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저희는 당분간은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을 선호,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식, 그리고 대체를 가장 비선호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현금 선호, 팬데믹 시와 같은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시장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금리로 관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조건은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듯이 트럼프 관세가 후퇴되거나 연준의 적극적인 완화 전환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AI에서 중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재확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특히 이제 관세 관련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연준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관세 시나리오 베스트와 베이스 월스트는 자료와 같고요. 베이스는 이제 오늘 지금 부과가 예고된 관세율과 불확실성이 1, 2개 분기 정도 지속되고 하반기 가서는 다소 완화되는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보복 관세는 중국의 국가들은 저강도로 보복 관세를 하고 하지만은 관세율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 그리고 중국은 대미 보복 관세 부과하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이 이제 또 추가 부과하는 이런 미중의 갈등은 좀 지속되는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20% 수준으로 낙폭확대될 때는 경기 사이클이 좀 달라지거나 정책 예상과 다를 경우가 많았고 현재가 이제 그 상황으로 판단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하락은 시스템 리스크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여부 판단은 좀 이루고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20% 수준 하락은 또 기술적으로는 좀 감해도권 접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코스피 P 8배를 적용한 하단 2300포인트 전망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가 연준이 4회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금리는 3.5%가 되고 이걸 반영하면은 시장 금리는 좀 더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1회 수준에서 좀 당겨지고 확대되면서 국내 금리에는 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금리가 4월 7일하고 전일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추정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도 지금 오늘 새벽에 WGBI 편입이 연기되면서 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이 좀 될 수 있어서 다시 장단기 금리차 확대 가능성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재는 이제 그동안 금이 이제 많이 상승했는데요. 일부 헤지 펀드, 미국의 이제 마진콜 등으로 수익을 발생한 이제 금 매도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과 이제 미국 국채 금리로 극단적인 현금 보유로 진행이 되는지 팬데믹 시와 같은 이런 부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유가는 하방 압력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 미란 보고서에서 트리핀 딜레마 등으로 이제 상존이 불가능한 목표인 구조적인 강달러에서 그리고 이를 통한 제조업,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수단으로 제시되었던 게 관세고 이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년 만기 이제 미국 국채 거의 이자가 없는 이런 채권을 이제 상대방 국가에게 매입하도록 하겠다. 일명 마르라고 합의가 지금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더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면은 미국 국채 금리는 상방과 하방 모두 좀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은 예상과 달리 좀 상승을 하면서 금융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의 제1, 2교역국의 미중 갈등 확대가 배경으로 판단이 되고요. 2018년 이제 트럼프 1기 때 미중 분쟁 때와 같은 위안화 절하, 즉 환율 전쟁 양상이 더해지면은 달러원 환율의 상방을 시장은 좀 더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현대제철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투자기관 바이 목표 주가 27,000원 유지합니다. 단기적으로 현대제철의 주요 모멘텀은 이제 철강 업황보다는 미국 투자권에 대한 자본 조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지금 8.5조 규모의 이제 미국 투자를 발표를 했고 자기 자본 50%, 타인 자본 50%로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은 더욱더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제철이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장기적으로는 그 갭이 좁아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가동을 하기까지 한 3, 4년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감산이 조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후판과 열연의 반덤핑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부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 가능성 감안한다면 이제 개선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만원을 제시합니다. 수익 추정 조정에 따른 ROE 하락에도 불구하고 COE 하락을 감안하여 목표 주가는 상향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54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기존 추정 대비해서 수익 추정치를 약 70억 정도 상향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의 추정치는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약 140억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회사의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1분기 추정치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현재 회사의 실적 추이 자체는 저희가 예상한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의 경우 주요 수익원인 서울은 아이파크의 매출 인식이 다소 더딘 가운데 올해 60% 정도 입주가 되는 수원 아이파크 오피스텔의 비중이 높아서 이 부분들이 수익성을 다소 갉아먹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원가 지식산업센터의 준공까지 맞물리면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의 중도금 1회차 유입이 1분기에 나타날 것인 것만큼 재무구조의 본격적인 개선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지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누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52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룸 퍼니처 부분의 재고 소진이 이어지겠지만 신제품 스몰박스 매트리스 매출 호조와 반덤핑 재판정에 따른 충당금 일부 환입을 반영했습니다. 4월 2일 날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율 발표로 진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는 32%, 중국에 34%, 캄보디아의 49% 등 진수의 주요 생산기지 및 예정지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우스 경쟁력이 빛나게 될 시기로 판단하는데요. 진우스는 현재 3개월에서 4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재고 소진에 주력을 하면서 주력 고객사와의 관세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가 7월, 프라임 빅딜데이가 10월, 블랙 프라이데이 및 사이버 먼데이가 11월 말 등 하반기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원활한 가격 협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생산지 믹스 조정과 신제품 스몰박스 매트리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본격화된 ODM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일 사이즈 트윈 사이즈만 공급을 했는데 트윈에서 트윈 X라지, 퀸, 킹 등 다양한 사이즈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총판 체제에서 직판 체제로 전환하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매출 100억 원 이상 국가를 기존의 6개국에서 1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리스크로 지적되었던 특정 지역의 의존적인 매출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관세율 발표 이후 각국의 대응 전략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관세가 미국 주식 종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자료이고요.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저희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국 주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세 상향 조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도 있고 미국의 생산지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저마진 비즈니스의 기업들은 역마진 우려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을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상쇄해낼 수 있는 기업의 조건으로 저희는 저가 제품 판매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내 공급망 비중이 높은 기업, 세 번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 네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높고 마지막으로 고마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로스 스토어라든지 달러 제네럴, TJX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저가 제품 수요로 몰리면서 주가도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망 비중, 해외 매출, 가격 결정력, 그 다음에 고마진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관세 부과는 결국에는 메이드 인 USA로의 압박입니다. 미국 내 공급망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피해 갈 수는 있지만 통관이 없죠. 물리적인 통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간접적인 이제 수요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그 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보복 관세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을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해봤고 세 번째는 가격 결정력이 높을수록 사실 이 제품의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률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마진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세를 반영을 하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진폭이 조금 높은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는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어도비, 세일즈포스, 다이내트레이스, 서비스나우, UiPath가 지금 현재 저희 MPA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는 미국에서만 거의 영업을 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의외로 스타벅스, 아마존,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제시를 드립니다.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엔비디아, 알파벳, 어도비, ASML 홀딩이 있고, 이쪽은 지금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반도체 기업들 좀 이쪽에 속해 있죠. 마지막으로 고마진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기업은 엔비디아,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어도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월 9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